안녕하세요. 저희는 ESG 박람회 프로젝트 팀입니다. 저희는 이번 친환경 행사를 준비하며 겪었던 바에 대해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팀은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캠페인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이에 박람회를 앞서 업사이클링을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는가를 고민하였고, 저희가 겪었던 경험적인 사건들로부터 답을 찾았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강남 침수 사건, 올해 초 겨울에 매서운 추위 등을 겪으며 저희는 기후변화가 현재 삶을 위협하고 있음을 몸소 경험하였고, 이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로 되기에 일반 시민들도 실천 가능한 친환경 관련 생활 양식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획 단계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친환경 교육과 친환경 박람회 두 가지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친환경 교육은 앞으로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생활 양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기 위함이었으며, 친환경 박람회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친환경 생활 양식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리기 위해서 기획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해당 활동들에 대한 기대 효과로 친환경 관련 정보 제공,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문화생활을 통한 소통의 활성화를 생각했었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한 친환경 교육은 4월 14일 용인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교육은 크게 친환경 관련 교육 시간과 양말목 공예 시간 두 가지 타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친환경 관련 교육 시간에는 친환경의 중요성, 그리고 업사이클링의 방법들에 관해 공유할 예정이었으며, 양말목 공예 시간에 업사이클링의 한 예시인 양말목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양말목 공예 이후 만족도 조사에서 아이들로부터 재밌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고, 이후에는 물품 세트를 기부하며 교육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저희는 세 가지 기대 효과를 생각하였습니다. 먼저 친환경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친환경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적인 활동의 즐거움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양말목 공예를 함께하며 친환경 활동이 어렵지 않음을 알리고자 하였고, 친환경 물품을 직접 제공함으로써 친환경 물품도 일반 물품과 품질적인 측면에서 다를 것이 없음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대상자분들께 친환경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친환경 박람회를 위한 자금 마련이었습니다. 저희는 물품 지원으로 받은 200만 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것과 친환경 박람회를 위한 것으로 분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완성도 있는 친환경 박람회의 개최를 기대하였습니다. 사전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친환경 박람회 행사, 특히 체험 부스를 진행하면서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친환경 교육과 관련하여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먼저 친환경 교육의 대상자가 저희가 기획했던 연령대보다 낮은 아동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전에 준비했던 교육 계획들을 전면 수정하였고, ESG나 업사이클링과 같은 어려운 용어를 설명하기보다는 친환경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접근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센터 내에 전자기기의 활용이 어려웠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 시간대에 활용하기 위한 PPT나 영상을 활용할 수 없었고, 따라서 구두로 간단하게 친환경의 중요성에 관해서 전달하며 교육 시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저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사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컨택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대상자뿐만 아니라 컨택 기관이 원하는 바를 함께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하였으나, 기관 측에서 아이들이 프로그램 이후 학원을 가야 한다는 관계로 1시간 30분 이내로 마무리해달라 요청하여 프로그램을 전면 축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기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프로그램을 조절함으로써 컨택에 성공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관련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특히 아동들이 대상이라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아동들이 서로 수다를 떨며 산만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대답하거나 열심히 참여하는 아동들에게 사탕을 주는 형식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당 담당 인원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말목 공예 체험을 진행하며 한 봉사자당 4명 정도의 아이들을 담당하였는데 공예의 특성상 한 명씩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했기에 설명하느라 정신이 없었다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대상자의 특성 및 대상자의 수를 사전에 파악하여 인당 담당 인원을 조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을 여유롭게 계획하여 프로그램 사이에 적절한 간격이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저희 팀이 친환경 박람회보다 8일 전에 교육 프로그램을 하도록 계획하였음에도 물품 배송과 관련하여 일정이 밀리면서 교육 프로그램이 행사 하루 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담당 인원수, 아이들 케어 등 교육 프로그램 때 발생한 문제점을 피드백할 시간이 부족하였습니다. 비록 여러 봉사자 배치, 공예 활동 난이도 조절 등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행사 때 조절하기는 하였으나 교육 프로그램과 행사 간의 시간적 간격이 더 있었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행사를 기획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친환경 박람회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총 3가지 테마의 부스가 있었으며 각각 업사이클링 체험 부스, 친환경 제품 판매 부스, 그리고 이벤트 부스로 구성되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컨택팀과 홍보팀으로 나누어 분업을 진행하였고 분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공유는 거의 매주 있었던 회의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컨택팀은 판매 부스 참여 가기와 공원 대관 연락을 담당하였고 홍보팀은 인스타그램 홍보물 제작 및 관리를 담당하였습니다. 체험 부스는 커피박을 이용하여 만든 커피 점토, 산업 폐기물인 양말목을 활용한 양말목 공예, 폐 현수막을 활용한 파우치 제작 및 그림 공예 활동, 그리고 친환경 수세 및 제작 체험이었습니다. 판매 부스의 경우 3개의 제로 웨이스트 샵, 2개의 비건 샵이 판매 부스로 참여하였고 남미 플랜트랩에서 홍보를 위한 협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박람회 결과는 오전과 오후로 대비되어 나타났습니다. 오전의 경우 폭우로 인하여 박람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약 오후 2시부터는 날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공원의 유동인구가 점차 늘어났고 이에 따라 일부 부스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행사를 기획하며 크게 3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상 악화였습니다. 여러 차례 행사 일정을 바꾸는 것과 관련해 팀 내 논의가 있었으나 참여하는 가게들의 일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행사 일정을 변경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비가 가볍게 올 것으로 예상한 것과 달리 15일에 폭우가 내리면서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전에는 공원을 돌며 행사를 홍보하며 조금이나마 행사 참여율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 상권에 대한 사전조사가 다소 부족했었습니다. 노들나루 공원은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었으나 공원을 중심으로 도로가 많고 공원 입구가 지하철 입구의 뒤쪽에 있었기에 멀리서 온 외부인보다는 주변 동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천시의 공원 유동인구가 급감하였으며 인근 지하철역에서 나온 행인분들의 목적지는 대부분 주변의 노들나루 섬인 경우가 많아 행사를 홍보하더라도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상권 분석의 부족, 특히 유동인구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행사 진행에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자원봉사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봉사자들 중에서는 단체로 온 봉사자가 있었으나 기상 악화 및 행사에 대한 흥미 상실로 인해 해당 단체에서 온 봉사자들이 전체적으로 행사에서 이탈한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은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흥미에 따라 담당 부스를 재배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전 지식이 있는 봉사자들이 더 적합한 부스에 배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만일 다음 프로젝트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안을 고려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야외 행사의 경우 날씨가 정말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행사를 진행하며 사전에 홍보를 확인하고 오는 인원도 있었지만 지나가다 경험 삼아 해보는 인원이 더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비 소식을 사전에 확인하고
부스 진행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기상 악화가 예상된다면 행사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주변 상권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입니다. 행사 장소에 대한 사전 답사를 할 때 대략적인 유동 인구의 수와 행사 진행에 있어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유동 인구의 평균 나이, 특성 등 유동 인구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을 하여 행사가 유동 인구의 특성에 적합한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부스 참여자 및 홍보를 보고 찾아오는 인원을 위해 행사 장소 인근의 주차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봉사자를 대상으로 깊이 있는 사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행사 봉사자 중에 행사의 흥미를 잃고 이탈한 봉사자들이 있었으며 외국인 봉사자의 경우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사전 교육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본 행사를 진행하기 하루 전쯤에 봉사자를 대상으로 따로 대면 교육을 시행하여 행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행사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행사에 대한 흥미 및 이해를 고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를 대비하여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사전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팀은 친환경 행사에서의 쓰레기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심 식사 시 발생한 쓰레기나 부스 분류를 위한 종이 등의 폐기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이러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 다소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따라서 추후 행사를 기획하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발생할 쓰레기 양을 예측하고 해당 쓰레기를 처리할 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방안의 다양화입니다. 행사의 특성상 많은 인구가 모여야 원활하게 진행되므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는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하였고 추가적으로 행사 부스 참여자분들께 인스타그램 홍보를 부탁하여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저희는 홍보 방안이 주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졌기에 인터넷의 주 연령층인 젊은 층을 대상으로 홍보하였다는 점에서 부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사를 진행한 장소가 주변 동네 주민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임을 고려해 볼 때 주변 아파트 분여회나 아파트 내부의 주민단체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였다면 홍보가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행사의 홍보 방안을 고려할 때는 다양한 연령층을 포괄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행사 장소의 유동인구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홍보 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획한 이번 프로젝트는 챔프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뛰어난 프로젝트는 아니었으나 저희 각각의 개인들이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며 저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의 발표가 추후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ESG 박람회 프로젝트 5월 4.20 데이 1차 온라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